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남궁 사장님, 카톡을 보내면 상대가 나의 카톡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는 게 숫자 1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잖아요. 근데 카톡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날 그 사람은 다른 SNS를 봤더니 맛있는 걸 먹었거나 즐거웠던 사진이랑 뭐 멘트를 올렸다든지, 아니 이거 할 시간에 나한테 답을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그거 보내지 말라고. 응?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지 말라고?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명 중에 1명만 답장이 바로 안 와도 상처를 받아. 그럼 그런 거에 안 맞는 사람이지.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카톡을 보내지 말고 전화를 하든지.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점점 전화들을 못해. 그거에 되게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전화를 하는 걸 어려워하는 MZ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텍스트를 보내는 거는 굉장히 마음 편해하는 그렇죠.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카톡도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뭘 하느냐? 인스타그램 같은 SNS, 페이스북 같은 거에 특정 상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서 DM.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네. DM을 보내서. 전화를 하는 것도 1대1로 연락을 네. 하는 거죠. 카톡을 보내는 것도 1대1로 연락하는 거예요. 네. DM도 1대1로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속성은 같은데 왜 MZ세대들은 전화를 두려워하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화는 인터랙션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카톡은 그 중간쯤 되는 거고, 다이렉트 메시지는 던져놓고 시간이 좀 걸려서 오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전화보다 더 이제 이쪽에 있는 건 만나서 얼굴 보고 그거는 더 피하죠. 근데 그게 있잖아요. SNS가 있고 DM이 있고 이 이전에 어디 전화하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어요. 뭐 내가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망가졌어. 이 회사에 전화 걸어서 AS 센터를 찾아서 보상을 받든 아니면 고치든 해야 되잖아.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이렉트 컨택을 잘 안 하려고. 그건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MZ세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에도. 근데 이게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많아지는 게 MZ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안 하게 되는 거겠지. 그때보다 더. 우리는 사실은 1로 시작, 1588 뭐 이런 데 전화 걸어서 챗봇으로 연결이 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다 9번 눌러서 3번 바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해. 근데 그거보다 챗봇하고 해서 하나하나 가는 게 더 편한 사람들도 많아요. 직접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도 많다니까. 근데 그게 인터넷 세대가 되고 그 SNS 세대가 되어가면서 그 1대1 컨택에 대한 불편감이 그 전 세대보다 더 많아진 건 사실.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네. 전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메일도 보내야 되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힘들어하죠. 힘든 건 힘든 거지.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불편해서 결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못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근데 그게 MZ세대는 그렇고 기성세대는 안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지. 기성세대도 그런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마치 MZ세대의 특징인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MZ세대의 특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싫어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기술이 좀 늘 텐데 그렇죠. 지금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가지고 예.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한다던데요 요새. 그러니까 나도 그 소리 듣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기능이 떨어졌어. 근데 청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시력이 떨어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눈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표정에서 많은 게 나타나. 근데 말은 주관적이야. 표정은 객관적이야, 어떤 의미에서. 아우, 오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얼굴은 똥빛이야. 그럼 그 사람이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웠을까요? 안 즐거운 거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져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걸 진짜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지가 감이 와요. 근데 전화를 하면 감이 확 떨어져요. 근데 문자를 하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 그래서 그렇게 면대면 오프라인의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리의 제한, 시간의 제한, 또 뭐 편리한 방법의 제한 이래서 모든 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효율의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오해를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기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유유 뭐 크크 으흐를 하지만 그까짓 거 다 합쳐봤자 뭐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말의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수천만 가지가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떨어지죠. 그 실제로 요새 젊은 애들이 좀 대화 스킬이 떨어진다고 혹시 느끼세요? 이렇게 준비된 거 있잖아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학생들이 그럴 때는 우리 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자료도 잘 찾고 슬라이드도 잘 만들고 하는데 즉흥적인 대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당황하고 이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자기 표현이 좀 서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덜 혼나고 이렇게 그게 일방적으로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1대1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뭐 일부러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들어가서 결제 서류를 갖고 상사한테 가는데 가기야 가겠지. 근데 그거를 10 정도 노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50 정도 노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10 정도 노력해서 갈 수 있으면 인생 살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갈 때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근데 그거는 성격 차이도 있고 훈련에 대한 것도 있어요. 나를 가만히 보면 난 수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레지던트하고 그러는 동안에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많이 극복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내가 가서 말씀드리고 그거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칭찬을 받고 하는 거를 통해서 훈련된 게 많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어떻게 하면은 무슨 공부를 해서 아니 늘려야 일단은 자꾸 부딪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무슨 강의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생각을 하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를 말을 하러 선생님 방문 앞에 왔다 갔다 왔다 했던 적이 많아요. 이거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만약에 타이밍이 괜찮을까? 특히 그게 좀 안 좋은 뉴스일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가 안 하고 꿉꿉하게 있는 것보다 하고 터지고 나면 그래도 그 다음번은 속 편하다. 애따 모르겠다 들어가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